마켓 리더와 함께 주요 이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만날 키맨은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한번 뵈셨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점검해 보려고 해요. 엔터 관련해서요. 유진투자증권 미디어 엔터 이현지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저희 작가님이 이 엔터 쪽에 관심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출연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할 정도로 이야기를 네. 앞서 나누고 왔는데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주제 한번 먼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봄이 맞이할 수 있을지, 봄을 맞이할 수 있을지 쇼타임 시작하나 엔터주 이야기 나눠봅니다. 엔터주 하면 사실 올해 가장 많이 연관돼서 언급된 단어가 중국의 리오프닝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어쨌든 16년에 사드 배치 이후로 중국 시장은 닫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계속 미국을 공략하고 있었잖아요. 중국도 이제 다시 올해부터는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던데 좀 기대감이 실제적으로도 반영이 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지금은 기대감으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히 하려면 상반기는 아무래도 이제 정말 중국인들 자체만으로도 중국 본토 공연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국내 가수들은 현실적으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열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제 가수들 보시면은 중국인 멤버가 있는 그룹들이 네. 좀 많잖아요. 그런 그룹들. 중국인이 포함된 그룹 중심으로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좀 실제 가시화되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다면 중국 멤버가 없다면 좀 어려울까요? 요즘 추세가 많이 바뀌어서 일본 멤버들이 사실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태국 멤버도 맞아요, 있고. 맞습니다. 네. 그런 거는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어렵다 이런 거는 아닌데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공연이 이번에 정말 개시가 된다면 2017년 한일령 이후로 처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인이 포함된 그룹이 먼저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국내 가수들의 공연장이 좀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다면 공연 재개라는 단어가 좀 더 나오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중국에서 공연을 좀 이제부터 신청을 받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까요? 아마 아직은? 신청을 한다면 네. 지금 슬슬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연을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사실 바로 한두 달 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청은 하되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연을 볼 수 있는 시기는 그래도 좀 여름 지나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좋습니다. 2분기는 어쨌든 지나고 한번 이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엔터주들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엔터주는요. JYP 엔터를 꼽았습니다. 리포트를 미리 저희가 좀 봤어요. 이현재 네. 애널께서 작성하신 거였고요. 이 JYP 엔터에 대해서 쉴 새 없이 모멘텀이 쏟아진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모멘텀인지 좀 시청자분들께 알려주실까요? 우선 JYP 자체가 네. 아시겠지만 최근에 트와이스라는 걸그룹이 미국에서 굉장히 놀랄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인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올해는 엔터에서 좀 기대할 만한 시장인데 이 트와이스를 시작으로 이제 2분기, 3분기에 활발한 활동을 벌일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도 이제 앨범을 내고 또 미국 중심으로 투어를 확대한다면 충분히 실적상에서도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미국을 또 말씀드렸으니 이제 미국 A2K 프로젝트라고 미국 현지 걸그룹을 또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걸그룹이 아마 올해 4월 정도부터는 유튜브를 통해서 좀 송출이 될 텐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걸그룹이 어떻게 구성이 될지를 본다면 충분히 JYP는 리레이팅 될 만한 요소가 여전히 좀 많이 남아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YG로 좀 넘어가 볼게요. 블랙핑크가 안정적인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재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어제 좀 뜨더라고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였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기대되는 것 같고 지수의 솔로 활동도 역시 긍정적인데 작년에는 좀 부진했는데 올해는 이것들을 바탕으로 좀 개선될 수 있을까? 작년과는 다른 올해 기대해봐도 될까요? 당연히 올해는 기대할 만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모든 아티스트가 정말 풀가동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월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지수 솔로 앨범도 나왔고 네. 이제 블랙핑크도 계속적으로 스테디움 이상급의 투어 장소를 계속 공개하면서 공연을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랙핑크가 계속 실적에 기여하는 상황에서 이제 트레저라는 또 보이그룹이 네. 일본과 아시아 지역 투어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가장 기대가 많으실 베이비몬스터 신인 걸그룹인데요. 올해 아마 이제 상반기 하반기 걸치는 즈음에 실제로 공개를 하면 이제 선공개곡을 가지고 데뷔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제 YG 자체도 올해 좀 이제 상반기 지나면서부터는 우리가 볼만한 모멘텀들과 실적 펀더 개선이 많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룹 하나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내년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주가도 그러면은 좀 잘 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실적하고 주가가 또 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맞습니다. 네. 그게 가장 엔터에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그래도 이제 실적 자체가 여전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그 컨센서스라고 하죠. 그 기대치 자체가 충분히 더 올라갈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주가와 실적의 괴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실적이 좋으면 같이 주가는 따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YG도 이제 서서히 조금 하나하나가 공개되면서 실적도 주가도 같이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이브입니다. 최근 SM 인수전에서 발을 좀 뺍니다. 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가지고 있던 SM의 지분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오히려 손실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고 하이브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손실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또 반박하는 기사 내용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려감은 좀 공존하고 있습니다. SM이라는 단어를 뺀 하이브 어떻게 판단하세요? 우선 하이브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네.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SM이 없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네. 근데 SM을 제외한 하이브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기대할 모멘텀들이 많습니다. 우선 펀더 자체로도 좀 볼만한 부분이요. 이번에 지민, 방탄 지민 솔로 앨범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팔렸어요. 미국에서도 또 차트에 오르고 그랬다면서요. 네, 또 이제 마침 빌보드 핫백에서도 네. 또 1위를 하셨고, 그리고 그 앨범 자체가 초동이 150만 장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지민이라는 분을 시작으로 이제 비전국 남은 방탄의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성적이면은 방탄소년단 자체가 올해도 조금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펀더에서도 좀 기대할 만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조만간 2분기 중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 플랫폼에 이제 구독 모델이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봐왔던 이제 채팅 서비스라든지 구독형 멤버십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 그래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최소 100억 정도의 증익은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런 위버스에 대한 기대감도 조만간 좀 가시화될 걸로 보이고요. 꼭 SM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 밑에 소속 가수들 뭐 세븐틴이라든지 네. 이제 4월 24일에 세븐틴이 또 컴백을 하는데요. 네. 벌써 지금 며칠 안 됐는데 거의 한 170만 장 정도 예약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거의 300만 장 이상 넘길 것 같고 당연히 그리고 일본에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또 올해 2분기 르세라핌, 3분기 뉴진스 벌써 이렇게 컴백 스케줄이 다 잡혔거든요. 여기에다가 또 올해 볼 수 있는 그 신인 아티스트가 2분기, 3분기, 4분기 그렇게 각각 또 데뷔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이브도 SM이 없더라도 충분히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실적 측면에서도 괜찮을 것으로 보십니까? 신인이 지금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나온다면 그에 따른 비용도 엄청나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실적과 연계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영업이익률 자체를 놓고 보면 연간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 올해가 영업이익률은 그래도 소폭 훼손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사실 올해는 다들 이제 시장에서 보시는 게 작년보다 영업이익 규모가 줄어들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만 해도 그렇고 이제 실적 자체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림이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씩 반영이 된다면 작년만큼 그 이상의 성적을 내면 영업이익률은 훼손되더라도 규모 자체가 올라오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 컨셉보다 좋아지는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댓글 중에서 큐브 엔터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큐브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전망 괜찮습니까? 큐브도 요새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큐브도 저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뭐 이유가 너무 명확한데요.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이제 중국 모멘텀에서도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종목인데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큐브에. 네.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이제 중국인 멤버가 있고 또 굉장히 중국에서 인기가 많고 또 최근에는 이제 광고까지 또 찍고 하면서 중국에서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중국이 열렸을 때 공연이 그래도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1순위 아티스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아이들이 또 올해
연중 그래도 최소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컴백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에 냈었던 앨범보다 올해가 그 이상 100만 장 이상 충분히 판매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을 했기 때문에 본업 자체에서의 성장도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신인 아이돌 데뷔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걸그룹으로 놓고 보면 사실 아이들이 있지만 그 외에 또 다른 메가 IP를 준비하고 있고 보이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펜타곤 이후로 거의 한 7년 만에 또 새로운 아이돌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신인 아이돌 데뷔, 중국 기대감, 본업 성장 다 봤을 때 큐브엔터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종목이라 판단합니다. 오, 뭐 긍정적이다라고 그런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어요. 다 괜찮다. 이런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요. 네. 이 중에서도 좀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이 기대된다거나 좀 이 종목은 투자의 매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걸 꼽으신다면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엔터 자체가 2분기가 원래 모든 아티스트가 풀가동해서 다 같이 좋아지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연적인 성장 말고 이제 비유기적인 게 붙는 거를 고려했을 때 저는 하이브와 JYP를 좀 선호하고요. 네. 네, 앞에서 말씀드린 이슈인데 이제 하이브랑 JYP를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이제 리레이팅 될 만한 요소가 미국 걸그룹. 과연 이 미국 걸그룹이 얼마나 더 시장에서 반응이 좋고 우리가 얼마나 더 기대를 하고 이게 얼마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지금보다 더 리레이팅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좀 최선 호주로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 외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다른 종목들도 다 분위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요. 2분기라서 그런 건 거죠? 2분기를 시작으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이 네. 이어지는데요. 사실 SM이나 YG 같은 회사들도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까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하이브나 JYP가 조금 밸류가 부담이 된다, 좋긴 한데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엔터에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조금 저평가된 그런 YG나 SM 쪽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저평가 매력도 있기 때문에 좀 취향에 맞게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최선호주로는 하이브 그리고 JYP 엔터를 꼽아주셨고요. 이번에는 내용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뭐 그룹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OTT 관련해서도 좀 궁금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스튜디오 드래곤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더 글로리 2가 지금 끝났고요. 그리고 새롭게 방과 후 전쟁 활동이라는 게 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 뜨거움하고는 좀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지부진이란 단어를 사용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종목 이미 더 글로리 1에서 주가가 쫙 반영이 됐던 걸까요? 아니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주가는 같이 가지 못하는 건지 분석 어떻게 하셨어요? 우선 지금 수급 자체가 사실 엔터가 조금 더 우리가 볼만한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조금 덜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미디어 관련주들이. 네. 근데 특히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더글로리가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잖아요. 전 맞아요.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제 더글로리 이후에 사실 그만큼의 작품이 우선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의 이런 주주분들의 기대감들이 그렇게 주가에는 반영이 되진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미 저번 주 수요일에 그 첫 미국 드라마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더 빅도어 프라이즈라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미국에서 작품 이제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플 TV 플러스를 통해 공개가 됐고 생각보다 반응이 우리는 체감을 못하는데 네. 생각보다는 반응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시장에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시즌2 그리고 대작들 뭐 이런 작품들이 많이 공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에서도 사실 큰 걱정은 없는 상황이고 올해 또 넷플릭스랑 또 그 외의 제작사들, OTT 이제 회사들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또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을 갖다가 팔았을 때 받는 비율, 리쿰률이라는데 네. 이 리쿰률을 굉장히 많이 올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작품을 팔더라도 작년 대비 올해가 좀 더 이익 체력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 자체의 체력도 많이 올라왔고 우리가 기대할 만한 대작들도 이제 슬슬 공개가 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이면은 이제 7만 원 초반까지 많이 내려왔는데 네. 부담스럽다 느끼실 수는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그래도 거의 역사적 하단에 접근한 상황이라서 저는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수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엔터 대비해서는 조금 더
단기로 보시지 말고 이제 연내로 길게 조금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분명히 지금이 좋은 투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이 구간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고 계신 거고 짧게 보지 말고 좀 긴 관점에서 엔터랑은 좀 다른 관점에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OTT 관련해서는 단답형으로 좀 질문을 한다면 이 종목이 탑이다.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네, 방금 앞서 이야기한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뭐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렇고 또 애플과도 협업을 한 그런 이슈도 주목을 할 만하다라는 관점에서 또 탑픽으로 OTT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이야기 나왔고요. 엔터 쪽에서는 하이브 그리고 JYP 네, 엔터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엔터주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의 이현지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40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요. 내일 더 알차고 똑똑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